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비조정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다면 여전히 거주요건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이 면제가 되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임대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2년을 못 채우고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상생임대가 적용이 될까요?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았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될까요? 분양권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완공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입주잔금을 치렀습니다. 직전 임대차에 해당이 될까요?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나온 상생임대 6권 해석을 한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략 15개 정도가 되네요. 참 많이도 나왔네요. 본인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본 개념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생임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임대료 5% 이내로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입니다. 직전 임대차에선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그리고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임대인으로 직접 계약한 계약이라야 직전 임대차에 해당입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직전 임대차에서 임대료 5% 이내로 계약한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이 해당입니다. 상생 임대차에선 2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적용입니다.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말까지 체결한 계약이 해당입니다.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내년 24년 말까지 5% 이내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서 자주 물어보시는 어떤 경우에 적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입니다. 상생임대를 한다면 거주요건이 있더라도 거주가 면제가 되면서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상생임대를 통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주택의 종전주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없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거주를 안 했다면 상생임대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156조의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입주권, 제3항에 따라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이때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상생임대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제4항 실입주 목적의 일시적 주택도 적용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제4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3항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156조의 3
주택가 분양권의 일시적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상생임대를 통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보유연 4%, 거주연 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상생임대를 통해 2년 거주요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앞서 본 적용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상생임대 특례를 적용받고 비과세로 양도를 했다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특례 신고서를 작성해서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서, 상생 임대차 계약서 보관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상생 임대주택 특례, 지금까지 나온 유권 해석 주요 사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권 해석 사례입니다.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한 경우입니다. 직전 임대차 1년 6개월 충족 전에 또는 상생임대차 2년 충족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면서 조기 퇴거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 특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해 22년 10월에 나왔던 유권 해석입니다. 임대료 5% 이내로 올려서 상생임대차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 퇴거를 했습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답변의 요지입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거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임차인, 즉 세입자의 사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생임대차에서 무조건 2년 이상 실제 임대를 해야 적용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나왔던 유권 해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 충족 전에 중도 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2년의 의무임대를 채울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의무임대 1년 6개월,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 의무임대 2년, 의무임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임대기간을 합산한다고 하네요. 단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종전의 임대료보다 같거나 낮아야 적용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1년 만에 전출을 했네요.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네요. 임차인의 사정이든 상관없이 직전 임대차 1년 6개월, 상생임대차 2년의 의무임대는 반드시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종전의 임대료보다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부족한 의무임대를 채운다면 이때는 상생임대가 적용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만기가 25년 1월 9일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24년 12월 말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기 때 한다면 적용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당겨서 24년 12월 31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가 적용되는지. 질의하신 분의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만기가 25년 1월 9일입니다. 갱신계약을 24년 12월 말 이전에 한다면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를 했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차 만기 전에 당겨서 계약을 하더라도 24년 12월 말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한다면 상생임대차 계약에 해당된다는 답변입니다. 이번 사례는 실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가 25년 1월 이후가 되더라도 24년 12월 말까지 미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상생임대가 적용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잔금일에 다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정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네요. 실거주 중인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인은 당장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다. 갭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임대차 잔금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새로운 임대인, 즉 매수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합니다. 22년 11월 18일에 등록된 기재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잔금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어 다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고 하네요. 승계된 임대차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많이 행해지던 사례입니다. 매매 잔금과 전세 잔금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릅니다. 그리고 특약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 즉 매수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잔금일에 매수인이 다시 작성을 하더라도 직전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정여입니다. 올해 23년 1월 26일에 등록된 유권해석입니다. 세를 주고 있는 부모님 주택을 자식에게 정여합니다. 그리고 정여받은 자식이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합니다. 이때 다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지. 답변입니다. 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정여를 하면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동일 세대원인 부모에게 정여를 받은 자식이 기존의 임차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매매 잔금날 매수인이 새 임대인이 되어 다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 그리고 정여받고 수정자가 새 임대인이 되어 다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 이 경우는 승계된 임대차로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매매 계약 후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즉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보통은 현재의 명의인, 즉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잔금 때 승계를 하는데 잔금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이건 당연 안 될 것 같네요. 22년 11월 17일에 등록된 기재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잔금일이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즉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당연 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분양권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분양권 입주잔금 전에 그리고 입주권 준공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댓글로 질문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완공 전에 미리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잔금날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조합에 또는 시행사에 잔금을 치르고 임대차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입주단지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입니다. 이 계약도 과연 직전 임대차에 해당이 될까요? 먼저 분양권의 사례입니다. 22년 12월 7일에 등록된 유권해석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입주잔금일입니다. 즉 입주잔금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연 설명입니다. 질의하신 분의 사실관계입니다. 분양권에 당첨이 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날짜가 지정이 되면서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고 잔금을 청산하고 임차인이 입주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입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사례입니다. 분양권 입주잔금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이번엔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22년 12월 28일에 등록된 유권해석입니다. 여기선 지역주택조합의 사례입니다.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입주권도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즉 사용승인일이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입니다. 사용승인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선 앞서의 분양권 사례와는 다르게 주택 취득 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입니다.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질의하신 분의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3월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날이 주택 취득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분양대금, 청산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으로 납부를 했네요. 그리고 4월에 임대차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남은 분양대금을 치르던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승인, 즉 주택 취득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에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분양권의 경우입니다. 입주 잔금일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따라서 직전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권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즉 주택을 취득하고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에 해당입니다. 어쨌든 분양권 입주잔금 전에 그리고 입주권 사용승인일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보통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입주잔금을 치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주권은 입주 시작 전에 먼저 사용승인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직전 임대차에 해당입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째는 거주했다가 다시 임대를 한 경우입니다. 주택 취득 후에 임대를 주다가 만기 때 종료를 하고 들어와 거주를 하다 다시 임대를 주었네요. 이때 거주 전에 임대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시 재임대한 임대차 계약이 상생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지난 22년 10월에 나왔던 유권 해석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임대료 5% 이내로 재임대계약을 24년 12월 말 이전에 체결했다면 상생임대가 적용된다는 답변입니다. 2019년 거주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는 직전 임대차에 해당입니다. 그리고 거주한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는 상생 임대차에 해당입니다. 중간에 들어와 거주를 했더라도 직전 임대차, 상생 임대차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입니다. 7번째 사례입니다. 계약 만기 열흘 전에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집을 구하면서 만기 열흘 전에 원하는 집이 있어 나가게 됐네요. 상생임대차 2년에서 열흘이 부족합니다. 즉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는지. 지난 22년 8월에 나왔던 유권 해석입니다. 임대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는지. 이 경우는 상생임대가 적용입니다. 임대기간은 원력으로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임대차 2년 계약에서 1년 5개월 19일 만에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원력에 따라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보고 직전 임대차가 적용입니다. 제155조의 3, 제3항에도 임대기간은 원력에 따라 계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의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상생임대가 적용되는지. 지난해 9월에 나왔던 상생임대 첫 유권 해석 사례입니다. 세입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체 법인입니다. 이 경우도 상생임대가 적용입니다. 임차법인이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입니다. 세입자가 법인입니다. 그리고 상생임대 특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난해 나왔던 부동산 대책 중에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상생임대 특례입니다. 짧은 기간 유권 해석이 15개 정도가 나왔네요.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돼서도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여전히 거주 요건은 필요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